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즈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 오늘은 오아시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먼저 하시네. 제 겁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그 선수 한번 쳐봤어요. 여보세요. 이렇게. 이런 당했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 저한테는 그냥 오아시스 딱 요 네 단어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아예 감이 안 와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건 예전에 나왔던 그 다큐멘터리 감독님이 얘기해주신 얘기고 되게 따끈따끈한 얘기, 오래 있었던 이야기더라고요. 오호, 해외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해외 이야기죠. 우리나라에 사막은 없잖아요. 그렇지, 오아시스 자체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해외로 한번 비행기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타고 갈게요. 렛츠가 기리시에요. 네, 기리십니다. 네.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자면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다큐멘터리 감독님이 저번 달 말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한국에 들어오셔서 저랑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번 촬영 때도 또 이상한 일을 겪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장소가 전 처음 들어보는 사막 이름이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사막 촬영하면 막 사하라, 고비 막 이런 데 생각하시는데 타클라마칸? 맞나? 타클라마칸이었나? 그 사막에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끝쪽에 있는 사막인데 거기를 갔다 오셨다 하면서 얘기해 주시는데 여기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눈이 쌓이는 몇 안 되는 사막이래요. 우와, 예. 그리고 사막 끝쪽 부분으로 딱 가면은 히말라야 산이 있어서 사막의 풍경과 설경을 같이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막이래요. 와, 장관이겠다. 네, 정말 장관이래요. 그래서 올해 겨울이 또 유독 추웠었잖아요. 그리고 이분 생각은 이번에 내려가면 눈이 덮인 사막을 찍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으셔가지고 사막을 이제 가시게 됐대요. 일단 사막 자체고 뭐 막 덥진 않지만 거기는 영하 20도까지 막 떨어지고 엄청나게 춥대요. 거기는 밤 되고 그럼 바람 불고 그러면. 그래갖고 각종 준비를 다 하면서 그곳에 사시는 주민분들이랑 해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가이드분들이 소개받아갖고 사막을 촬영하러 이제 들어갔대요. 사막으로. 이 타클라마칸이란 말이 그 지역 언어로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라는 뜻이래요. 우와. 그만큼 옛날에는 정말 거기서 실종사고도 정말 많았었고 정말 들어가면 아무도 못 나왔었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약간 괴담이 많은 사막이래요. 예. 그래서 가이드분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이야 이제 어느 정도 관광지로 발달이 돼가지고 가이드를 끼고 관광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옛날만 하더라도 뭐 그분들이 옛날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100년, 200년 전도 아니고 6, 70년대, 막 80년대까지도 들어가면 거의 사고 때문에 못 나오고 그러는 장소였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이드분이 안내사항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설명을 해주시고 차에다 시동을 걸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제가 고비 사막을 한번 촬영을 2주 정도 갔다 온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운전을 하면서 토를 했던 곳이 사막이었어요. 대마냥 좀 그렇구나. 막 이렇게 길이 안 좋으니까. 아니요, 길은 오히려 좋아요. 오? 근데 풍경이 3시간을 가도 변하지 않아요. 예. 토가 나와요, 정말.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감독님도 사막에 촬영을 딱 들어가게 되면 영화 같은 걸 이렇게 다운받아 놓고 간대요. 장소를 이동할 때까지 풍경을 보지 않고 그냥 영화만 계속 보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화 보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옆에 있던 가이드분이 어눌한 한국어로 저기 한번 봐보시라고 하면서 손으로 한 곳을 딱 가리키더래요. 예. 그래서 딱 보니까 웬 나무가 이렇게 울창하게 막 돼 있더래요. 사막 한가운데. 그래서 저게 뭐냐, 오아시스냐 이러니까 저기가 우리 가이드들이 방향으로 잡는 오아시스 중 첫 번째 포인트라고. 오. 이대로 쭉 한 30분 정도 들어가면은 두 번째 오아시스가 있고 우리는 세 번째 오아시스까지 갈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이제 첫 번째 오아시스를 보고 그래, 일단 저기가 있고 저기가 쭉 가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3-4시간 정도를 차를 타고 쭉 이동을 했대요. 도착을 하니까 정말 목적지는 얘기했다시피 그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구름 사이로 설산이 싹
보이면서 이제 앞은 모래 바닥이고 정말 절경이 펼쳐지는데 옆쪽에 이제 오아시스 하나가 딱 보이더래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가이드가 이제 저기다가 베이스 캠프를 차릴 거라고, 베이스 캠프 차릴 거니까 저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그쪽으로 쭉 이동을 해서 오아시스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쫙 만들었대. 차 대고 그 옆에 텐트도 치고. 일단은 얘기했다시피 여기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니까 엄청나게 춥다 보니까 텐트도 좀 좋은 거 들고 가고 하면서 되게 준비를 간단하게 가셨대요. 네. 오아시스에 이제 이렇게 쫙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가이드분들이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감독님이 오아시스를 쫙 훑어봤대요. 한 바퀴 돌면서. 엄청 넓지는 않았대요. 오아시스가 자기가 정말 여유로운 걸음으로 10분 딱 돌면은 끝이더래요. 그런 오아시스인데 나무도 한 7, 8개 있고 풀도 좀 이렇게 나와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사막인데 확실히 옛날에 사람들이 사막이 오아시스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다 막 이러면서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있는데 네. 가이드분이 막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더래요. 어지간하면 우리 시야에서 멀어지지 마시라. 어쨌든 위험한 장소잖아요. 사람이 혼자서 낙오되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장소니까. 그렇지. 아마 걱정되셔갖고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으로 가이드분한테 이렇게 딱 걸어가니까 가이드분이 하시는 말씀이 수칙이 하나가 있다고. 예. 오아시스에선 절대로 혼자 다니시면 안 된다고. 절대로 혼자 다니시면 안 되니까 화장실을 가시더라도 저녁에 만약에 깨가지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 하시더라도 저희 중 한 분을 깨워갖고 같이 나가라고. 네. 절대로 혼자서 오아시스 주변을 돌아다니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대요. 원체 지역마다 이제 다양한 속설들도 있고 다양한 전설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 지역 전설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분이랑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저녁이 됐대요. 저녁이 돼가지고 쭉 주변을 보니까 제가 사막 가보면서 확실히 느꼈던 건 사막은 별 하나는 진짜 끝내주게 잘 보여요. 야. 예. 구름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진짜 별이 깔끔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밤에 딱 나와서 보니까 별이 너무 예쁘더래요. 그래갖고 별 사진도 좀 찍고 가야 되겠다. 사막 모래 언덕에 별이 위에 쫙 펼쳐져 있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텐트 딱 들어가가지고 카메라를 막 챙겨서 나오려는데 그 생각이 딱 나더래요. 맞아. 혼자서 돌아다니지 말랬는데. 근데 생각하기에 이분들은 사막까지 오는데 그날 당일 막 4시간을 운전을 하신 상태고 식사 준비까지 해주시고 집에 있어도 되시는 분이 사막까지 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깨우기가 조금 미안해지더래요. 아무래도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갖고 됐다 뭐 어차피 이 앞에서 사진만 찍고 올 건데 무슨 일이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그냥 카메라만 챙겨서 나오셔가지고 별 사진을 이렇게 쫙 촬영을 하고 있었대요. 예. 촬영을 막 하고 있는데 너무 멋있는 장소잖아요. 솔직히 사람이 한 번도 가볼 수 없는 장소 중 하나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막 불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셔터를 막 돌렸대요. 저기는 언덕 모양이 어떻고 하면서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오아시스랑 500m 막 300m 이 정도 떨어져 있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돌아가야 되겠다. 너무 멀어지면 힘들어지고 이제 위험할 수도 있을 테니까 오아시스 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딱 하면서 카메라 장비를 다 챙겨서 오아시스 쪽으로 타박타박 걸어갔대요. 10분을 걸었는데 안 가까워지더래요. 오? 뭐지란 생각이 순간적으로 딱 머릿속에 들면서 원래 이제 신기루라는 게 복사열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겨울이었고 심지어 밤이어가지고 신기루가 발생을 하면 안 되는데 오아시스는 분명 저 앞에 보이는데 10분을 걸었는데 오아시스가 안 가까워지더래요. 오, 예. 뭐지란 생각으로 그래도 어차피 보이니까 내 눈앞에 보이니까 계속 걸어가다 보면 결국 도착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진짜 오아시스만 눈 똑바로 놓고 그냥 일직선으로 계속 걸어갔대요. 근데 가까워지는 느낌은 드는데 머릿속으로 난 벌써 도착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저 멀리 떨어져 있더래요. 오아시스가. 예. 가지고 이거 너무 이상하다. 왜 이러지? 너무 이상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걷다 안 되니까 소리를 질렀대요. 어쨌든 거리가 눈에 닿을 정도니까 그리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리를 지르면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서 그 가이드분을 막 소리를 지르면서 불렀대요. 자기 좀 도와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텐트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리인데 이상하게 오아시스는 발에 닿지도 않고 소리는 고래고래 질러도 반응도 없고
너무 이상하고 이제 힘들기도 하니까 잠깐만 앉아서 쉬자 라는 생각에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있었대요. 갑자기 누가 어깨를 툭 치더래요. 뒤를 딱 들어보니까 가이드 한 명이 너 여기서 뭐 하세요? 라면서 말을 걸더래요. 예. 그래갖고 감독님은 그 순간 이제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와 내가 촬영하러 잠깐 나왔다가 오아시스를 걸어도 안 가까워지더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할 생각을 하면서 딱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오아시스가 바로 아래 앉아있더래요. 순간 뭐에 홀린 듯한 느낌이 확 들더래요. 뭔 상황인 거지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막 들더래요. 그래갖고 가이드한테 얘기하면 괜히 혼날 것 같으니까 혼자서 멀리 촬영 갔다 와가지고 이런 일을 겪었다 그러면 괜히 혼날 것 같으니까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별 좀 보려고 나왔다로 말을 바꾸시면서 가이드랑 이제 두런두런 얘기를 했대요. 사람 사는 얘기 한 거예요. 그냥 그때 앉아갖고 밤에. 근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너무 궁금해지더래요. 도대체 왜 오아시스에서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시냐.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분이 되게 옛날 얘기 해주듯이 얘기를 해주더래요. 우리도 왜 그런 건지 모르는데 옛날 가이드 하시던 이제 어르신들이 항상 그 말을 했었다고 우리들한테. 네. 우리들도 물어보니까 하신다는 말씀이 오아시스에서 혼자 걸으면 오아시스를 떠나게 된대요. 이유도 모른대요. 사람이 오아시스에서 혼자서 걷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오아시스에서 멀리 떨어져 있대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는 오아시스로 못 돌아왔대요.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오기 전까지. 그러다가 문득 자기 생각이 딱 나더래요. 내가 만약에 안 멈추고 계속 걸었으면 오아시스 반대쪽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갖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가이드한테.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방금 전에 겪었던 일을 가이드분한테 되게 생생하게 얘기를 했대요. 막 정말 자세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다가가려 했는데 안 다가가줬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하니까 가이드가 그 얘기를 듣더니만 물을 탁 치면서 맞아 그 얘기 했다고. 오. 우리 선배들이나 아니면 먼저 일하셨던 그 옛날 분들 하시는 말씀이 누가 이렇게 오아시스 반대쪽으로 막 걸어가고 있으면은 가가지고 붙잡으면은 오아시스가 저기 있어서 저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다고. 예.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갖고 와 이게 진짜 사람 홀리는 게 뭐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날은 이제 어쨌든 얘기하다 피곤해서 잠이 들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촬영하려고 했던 그런 사진들을 쭉 찍으면서 앵글을 쭉 봐놓은 거죠. 왜냐면 어쨌든 이분은 눈이 쌓인 사막을 촬영하러 가신 건데 그날은 눈이 안 왔으니까. 그래서 앵글을 쭉 본 다음에 이제 철수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사막에서 이제 다시 가이드분을 구했던 그 마을에 다시 들어오셨대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눈이 오기만을 기다렸대요. 눈이 올 거란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눈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그 마을에서 한 2주, 3주 정도를 머무르셨대요. 2주, 3주 정도 머물다 보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외진이 와가지고 들쑤시고 막 다니니까. 친해져가지고 이제 그 가이드분이랑 특히 좀 많이 친해지게 돼가지고 그 가이드 일을 하셨던 전직 가이드 분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물어봤대요. 내가 첫날 사막을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을 겪었다고. 정확히 어떤 건지 얘기 좀 해줘라. 물어보니까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되게 옛날 얘기고 자기가 어렸을 때 있었던 얘기인데 얘기했잖아. 이 사막 자체가 뜻이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라는 사막이라고. 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헛것을 본대요. 사막에서. 그러니까 헛것을 보는데 너무나도 정상적인 헛것을 본대요. 사람들이 이상하기만큼.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특히 대표적이었대요. 오아시스를 보고 걸어가면은 오아시스를 관통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았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결국 어느 순간 걷다가 그냥 사막 한복판에 떨어져 있는 거라고. 그래놓고 여기 어디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구나. 네, 결국 그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결국 들어갔다가 못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저기를 저 이름이라고 붙인 거라고 막 이런 말씀을 막 해주시더래요. 예. 그런 얘기를 막 하고 계시니까 옆에 있던 가이드 한 분이 툭 던지더래요. 야,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래도 왜요? 이러니까 하신다는 말씀이 야, 저 사막에 귀신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이러시더래요. 오? 그러니까 이분도 어쨌든 이런 일을 많이 겪으신 분이다 보니까 되게 궁금하더래요. 그 얘기 자체가. 예. 그래갖고 무슨 일이냐, 뭔 귀신이냐 이러니까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1910년대 초쯤이래요. 자기는 태어나기 전이고 자기 아버지가 겪었던 일이래요. 네. 자기 아버지가 겪었던 일인데 그날 다른 지역 사람이 자기 마을로 오게 됐대요. 이사를 온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이사를 와가지고 거기서 막 지내다가 사막에 갈 일이 생겼대요. 왠지 모르겠지만 사막을 들어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때 당시 가이드란 직업은 없었지만 사막을 자주 왔다 갔다 해보셨던 그런 분들이 그분이랑 같이 사막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분만 빼놓고 가이드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이드 분들이 한 일주일 정도 시름시름 앓다가 어느 순간 그냥 돌아가셨대요. 그때부터 가이드들 사이에서 그 사막을 들어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을 봤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들려오더래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은 어차피 뭐 사막에서 이제 돌아가신 거니까 거기 머물 수도 있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넘기려고 그랬는데 예. 이상하게 오아시스 근처만 가면 그 사람이 보이더래요. 오아시스 근처만 가면 그 사람이 오아시스 쪽으로 걸어오거나 오아시스를 걸어 나가는 거나 그런 순간적인 모습이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보이기만 하는 거지 뭐 빼꼬지라는 거 아니니까 그냥 어영부영 넘기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한 가이드분이 다른 가이드분이랑 같이 그 사막 오아시스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같이 잠을 자고 있던 동료 한 분이 오아시스 바깥쪽으로 걸어 나가더래요. 예. 붙잡았대요. 그 사람이 보고 야 너 어디 가냐 밤에 막 하면서 여기 다 사막인데 어디 가면서 딱 붙잡았는데 고개를 딱 돌리니까 자기 친구가 아니더래요. 죽은 그 사람이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오아시스에서 거의 한 300m, 400m 떨어져 있더래요. 진짜 귀신한테 홀려서 그러는 건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몇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그 지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하다가 오아시스에서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는 말이 생긴 거라고 오. 하면 다른 어르신 한 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그래갖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진짜 신기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 지역에 눈이 내리더래요. 목표했던 거를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막에 눈이 쌓이는 절경을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가이드 분들이랑 같이 이제 다시 사막을 들어갔대요. 차를 타고 이제 사막을 딱 들어갔는데 눈이 사막 한 중반 부분까지 들어갔는데도 눈이 조금씩 오더래요. 그래서 이거 잘하면 진짜 찍을 수 있겠다. 정말 희귀한 사진을 찍을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적지로 잡았던 그 세 번째 오아시스까지 도착을 하기 직전쯤에 눈이 이제 점점 약해지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못 찍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목적지까지는 도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목적지 딱 도착해서 주변을 훑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눈은 그친 상태고 눈은 하나도 쌓이지 않은 상태고 그냥 허탕치게 딱 돼가지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돌아가자 바로 하면서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가이드분들이 못 돌아간다는 거래요. 네. 왜 그러냐 이러니까 겨울에 여기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은 그냥 얼음 빙판길 차로 끌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래요. 와. 그러니까 차라리 눈이 쌓이면 눈을 밟고 가면 되는데 이렇게 오다 말면은 이제 정말 블랙아이스처럼 그냥 모래 표면이 싹 다 언대요. 네. 그래갖고 우리도 눈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그치고 모래 상태를 보니까 아마 지금 모래 표면이 거의 다 얼었을 거라고. 이런 경우 차 타고 가면 굉장히 위험하다. 내일 해가 뜨면은 어차피 태양빛 때문에 녹으니까 그때 움직이면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시 오아시스에다 베이스 캠프를 딱 차렸대요. 딱 차리고 나서 저녁이 됐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더래요. 오아시스에 머물고 있는 그 영가. 예. 그 생각이 자꾸 나더래요. 그래서 가이드 한 명을 막 깨웠대요. 가이드 한 명을 깨워갖고 저번에 들었던 얘기 기억나시냐고. 기억나면 우리 한번 실제로 보이는지 한번 밖에서 구경이나 같이 하자고. 예. 친해진 상태니까. 그래갖고 그 분이랑 이제 텐트 바로 앞에 앉아갖고 두런두런 떠들면서 이제 오아시스를 막 이렇게 훑어봤대요. 네. 훑어보고 한 1시간 정도 얘기하면서 이제 오아시스 이렇게 막 구경하고 있는데 겨울이고 춥잖아요. 사막이어도 겨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분이 난 도저히 못 버티겠다고. 너무 춥다고 하면서 텐트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텐트 문을 딱 제꼈는데 가이드 2명이라고 했는데 한 명이 텐트 안에 없더래요. 그 가이드분이 바로 후에
후레쉬 같은 걸 막 찾더니만 주변을 막 비추시더래요. 예. 감독님도 이제 누가 없어졌다는 거 알았으니까 같이 후레쉬 찾아갖고 막 주변을 비추면서 찾는데 저기 한 100m, 150m 정도 오아시스 떨어진 곳에 그 가이드가 불도 하나도 안 켜고 그냥 걸어가고 있더래요. 두 명이서 막 튀어가가지고 그 가이드를 딱 붙잡았대요. 붙잡으니까 그 가이드가 한다는 말이 야 니들 왜 나왔냐고, 잠깐 나 화장실 온 건데 왜 따라왔냐고 하면서 주위를 딱 둘러보니 뭐야 왜 내가 여기 있어 막 그런 걸 막 하더래요 갑자기 가이드.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진정시키고 다시 이제 셋이서 텐트 안까지 들어와가지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텐트 앞문으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바로 앞문에 이제 두 명이 앉아서 떠들고 있으니까 분위기 깨기 싫어갖고 이제 뒷문으로 나갔대요. 뒷문으로 나와갖고 잠깐 화장실 가야지. 근데 이제 그래도 좀 창피하니까 암만 이제 남자들끼리여도 조금 좀 걸어 나와서 화장실을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텐트에서 한 자기 말로는 1분도 안 걸어 나왔대요. 1분도 안 걸어 나와갖고 화장실을 다 쓰고 다시 텐트 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기 어깨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오아시스에서 100m 떨어져 있더래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제 야 진짜 여기 사람 올리는 뭐 있다고. 예. 우리 일단 셋이서 잠이나 자자. 더 이상 떠들 기분도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셋이서 잠이 들고 다시 이제 다음날 아침에 해 뜨고 안전하게 차를 타고 딱 들어왔대요. 네. 들어와가지고 감독님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겨울 시즌도 끝나가고 더 이상 여기 머물러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한국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 마을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공항이 있는 도시까지 이동을 하려고 하시는데 예. 춘절이었던 거예요. 그때가 하필. 예. 근데 중국에서 올해 춘절 때 이동제한 명령을 걸어버렸대요. 그게 정확히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설날이죠. 네네. 그게 중국 춘절인데 그때 중국에서 이제 이동제한 명령을 걸어갖고 발이 묶여버렸대요. 그 마을에서. 와. 그래서 그 마을에서 어쩔 수 없이 춘절 기간 동안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대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춘절이 이제 흔히 새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 춘절 행사 중에 그 지역, 그 동네 마을에 문화가 하나가 있는데 되게 큰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있더래요. 근데 그거를 하고 나면은 2주간을 못 나가게 한대요, 사람을. 예. 외지인이건 아니면은 국내 사람이건 간에 아무도 못 나가게 한대요. 근데 어차피 이동제한 명령이 걸려갖고 그 마을에 머물러야 되고 하필 그 마을에선 그 제사를 지내니까 꼼짝없이 2주를 더 그 마을에 머물러야 되는 게 돼버렸대요. 그러면서 왜 2주간 사람들을 못 나가게 하는지에 대한 사건들을 겪게 되신대요. 예. 감독님이 이제 머무시는데 촬영할 것도 딱히 없으시고 마을에서 뭔가 되게 대대적으로 큰 행사를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되게 기쁜 마음으로 머물게 되셨는데 뭐 중국 춘절 기간에 중국에 있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빨간색 등 같은 걸 진짜 집집마다 다 걸어놓는데요. 그걸 집집마다 다 걸어놓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뭐 설날이랑 똑같으니까 가족들끼리 모여갖고 이것저것 먹고 막 그런 걸 하는데 이 마을에 되게 독특한 풍습이 하나가 있는 게 춘절날 저녁이 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나라로 계산을 하면 음력 1월 1일 날 네. 음력 1월 1일 날 저녁이 되면은 마을에 있는 남자들이 단체로 그 사막을 들어간대요. 거기 사막에 있는 고수를요? 네. 그 마을은 사막과 거의 완전히 인접해 있는 곳인데 예. 그 마을에 있는 성인 남자들이 다 같이 사막으로 한 1km 정도를 걸어서 그 사막을 들어가는 풍습이 있대요. 예.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조그만한 보자기에다가 사막 모래를 담아서 그 모래를 들고 춘절을 지내는 그런 풍습이 있다는 거래요. 근데 이게 외지인이건 상관없이 그냥 그 당시 마을에 머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된대요. 그거를 이제 가이드 해줬던 분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뭐 감독님은 어차피 머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이런 것도 뭐 참여해보고 그러는 건 경험이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그래 뭐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마을에 있는 가이드분들이랑 다른 남자분들이랑 해가지고 걸어서 사막을 들어가서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모래를 싸가지고 같이 이제 나왔대요. 네. 마을로 다시 돌아왔대요.
이렇게 돌아오고 나서 그 모래를 쥐고 온 남자들을 마을 중앙 큰 광장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다 삥 둘러서 앉혀놓고 제사 같은 거를 지내더래요. 한국으로 치면은 예. 되게 크게 판을 벌여갖고 쫙 판을 벌려서 이게 제사를 지냈는데 옆에서 이제 가이드분이 얘기해 주시는 게 무릎을 꿇으시고 그 모래를 자기 앞에 놔두시고 제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를 무릎을 꿇고 한 2시간 정도 제사를 지내더래요. 되게 크게 지내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가 끝나고 모래 주머니를 챙기는데 그 마을의 이장 같으신 분이 빨간색 끈을 나눠주더래요. 예. 그 빨간색 끈으로 보자기를 묶어서 허리춤에다 메고 일주일 후에 또 한 번 제사를 지낼 텐데 그때까지 몸에서 떼면 안 된대요, 이거를. 네.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그 끈으로 이제 모래주머니를 매서 허리춤에다가 끈을 매고 일주일 동안 이제 생활을 하게 되게 됐대요. 근데 그날부터 꿈을 꾸는데 처음에는 왜 하얀색 형체가 꿈에서 자꾸 자기 주변을 왔다 갔다 거리더래요. 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되게 찝찝한 꿈이었대요, 그냥. 그렇게 한 이틀 정도 하얀색 형체가 자기 주변을 왔다 갔다 거리는 꿈을 꿨는데 예. 3일째쯤 되니까 이번에 하얀색이 아니라 시꺼먼 게 왔다 갔다 거리더래요. 그리고 또 그 꿈도 한 2, 3일 정도 꾸고 나니까 다시 이제 제사를 지내는 이틀 전쯤에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 하얀색이랑 검정색 어떤 형체가 자꾸 자기 주변을 왔다 갔다 거리더래요. 예. 그렇게 모래를 갖기 시작한 그 날부터 그 다음 제사가 있는 날까지 매 저녁마다 꿈에서 하얀색 존재가 왔다 갔다 거리고 검은색 존재가 왔다 갔다 거리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결국 둘이 같이 왔다 갔다 거리고 이런 꿈을 계속 꿨대요. 그래서 되게 찝찝하다 이 생각을 하면서 모래 주머니를 이제 갖고 있잖아요. 네. 이제 다음 제사 때 모래 주머니를 갖고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나서 또 저녁에 이제 다시 사막을 가서 그 모래 주머니를 사막에다 뿌리고 오는 거래요. 그렇게가 이제 행사인데 그렇게 다시 또 제사를 지내고 모래를 딱 뿌리고 나서 끝났으니까 이제 이동해도 되겠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가이드가 일주일을 더 머물러야 된대요. 예. 이때부터 뭔가 좀 쎄하더래요, 느낌이. 왠지 내가 여기 있으면은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막 들더래요. 근데 마을 분들이 행사 참여하셨으면은 끝까지 하셔야 된다고. 정말 정 가시겠다면은 말리진 않는다고. 근데 우리 지역의 풍습이고 문화인데 이해를 좀 해주실 수 없냐라면서 되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셔갖고 일주일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사막에 모래를 다시 뿌리고 다시 마을로 돌아와가지고 일주일을 더 머물게 됐대요, 결국. 근데 밤에 돌아다니는데 못 보던 사람들이 보이더래요. 오? 그러니까 이미 그 마을에 그분 같은 경우에 한 달 가까이를 지내고 있던 상태에서 마을이 또 엄청 큰 것도 아니고 어지간한 사람들 얼굴을 아는데 이상하게 못 보던 사람들이 자꾸 돌아다니더래요, 밤에. 예. 처음에 그래갖고 그냥 뭐지 내가 모르던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지나도 그 못 보던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더래요. 그래서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막 하면서 가이드가 이제 좀 친해졌으니까 가이드한테 물어봤대요. 예. 야, 나 요즘 마을에서 못 보던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본다고. 저 사람들도 외지인이 아니면 뭐 집에 있다가 못 나오시던 분들이야 이러니까 하시는 말이 내가 이걸 얘기 안 해줬네. 이 행사 기간 동안은 밤에 사람들이랑 만나서 대화하면 안 돼. 절대 대화하지 마. 이런 말을 하더래요. 예. 물어봤대요. 왜 그러는데? 이러니까 이 제사가 끝나고 일주일 기간은 우리 마을은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고. 예. 귀신들이 같이 지낼 거니까 밖에서 사람이라 생각하고 만나고 얘기해도 사람이 아닐 수 있으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하지 말라고, 밤에는. 오마, 예. 그러니까 감독님을 이제 진짜 모르던 사람들이 보이니까 예.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다음날이 되고 다음날 저녁에 진짜 나가는데 정말 저 존재가 귀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던 게 중국 옛날 관복들 있잖아요. 네. 그런 옷을 입은 사람도 막 돌아다니고 있더래요. 야밤에 그냥. 예. 그러니까 이 감독님이 이제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더래요. 그 순간부터. 괜히 있겠다 그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냥 밤에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냥 했대요. 예. 근데 감독님이 안 나가겠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성인 남자가 밤에 숙소에만 박혀있고 그러면 심심하니까 하루 이틀 정도 어떻게 안 나갔다 하는데 일주일의 기간이 끝나기 전전날에
가이드가 자기 집에서 술 한잔 하자고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도로 통과해가지고 그 사람 집에 가서 술 마시고 거기서 자고 오면 되니까 이 정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숙소 밖으로 딱 나와서 거리를 걸어가는데 자기 뒤로 한 4명 정도 모르는 사람이 쫓아오더래요. 좀 이건 귀신이다. 이건 분명 귀신이다 이 생각을 했대요. 자꾸 무시하자 생각을 하면서 가이드분 집까지 가가지고 도착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문을 열어주셔서 안에 들어가는데 식탁에 딱 앉았는데 저 구석에 자기 뒤를 쫓아오던 4명 중에 2명이 서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걸 구경을 하고 있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 감독님도 원체 이상한 거 많이 보고 많이 겪으신 분이다 보니까 되게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하시는 게 너무 무서웠대요. 이게 분명히 저 존재는 사람은 아닌데 너무 사람처럼 보였대요. 결국 그냥 무시하면서 이제 술 마시면 괜찮겠지라면서 이게 술을 마시는데 술 마시는 것 같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고 너무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술자리에서 가이드분한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지금 헛것을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 구석에서 웬 사람 2명이 우리들 술 마시고 있는 걸 쳐다보고 있다. 너도 예. 혹시 보이냐? 그러니까 가이드가 되게 여유롭게 너 올 때 같이 뒤에 들어오셔갖고 그냥 문 열어드렸다고. 원래 그러신다고 여기 계신 분들. 야 뭐 매년 겪는 일이니까 괜찮은데 너는 좀 무서울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이 동네 사람들한테는 되게 익숙한 일인가 보다. 정말 귀신과 공존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이 기간이 딱 지났대요. 예. 그래서 그 일주일째 되는 날에 괜찮겠지라면서 이제 그날 잠이 들었는데 자기가 꿈에서 이제 그 광장에 이렇게 서 있더래요. 근데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봤던 그 하얀색과 검정색 그 형체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뒤에 뭔가를 이렇게 자꾸 데리고 오더래요. 예. 뒤에 뭔가 하나씩 구슬 같은 걸 이렇게 막 그 감독님이 표현해 주시기를 손바닥보다 좀 더 커다란 구슬 같은 거를 뒤에 달달이 달고 나온다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게 공중에 떠가지고 그 두 존재를 막 쫓아오더래요. 예. 그걸 꿈에서 꾼 거래요.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꿈이 너무 기묘하니까 이 사막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줬던 천대 가이드분 할아버지한테 이 얘기를 했대요. 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도 잘들 가셨나 보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갑자기. 예.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줘라 얘기를 하니까 사막에 모래를 퍼오는 게 얘기했었잖아요. 이 사막이 이름 자체가 이 다클라마칸이라고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이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래갖고 마을 사람들이 새해가 되게 되면은 그 사막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모래로서 마을로 끌고 들어오는 거래요. 오, 예. 그래서 남자들이 그 모래를 퍼오면은 그 모래 속에 그곳에 갇히셔가지고 떠나지 못하시는 분들을 마을로 데리고 와가지고 와. 마을에서 이제 제를 지내갖고 그분들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행사를 매년 하고 있는 거래요. 예. 일주일간 그 모래를 품고 있는 거는 중국 문화에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은 이게 중국 같은 게 음양사상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막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오래 계시면은 영 자체가 음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져가지고 음양의 조화를 이루지 못해갖고 저승사자들도 못 찾게 된다고 믿는데요, 중국은. 네. 그래갖고 남자들만 하는 게 남자들이 양의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남자들이 일주일간 그 모래를 가지고 있으면 음양의 조화가 맞아떨어지게 된대요, 영가들이. 오, 예. 그러면 이제 저승사자들이 그 영가의 존재를 알아채서 그때 가서 데려갈 수 있다 라는 믿음이 형성돼 있다는 거래요. 네. 그래서 그 풍습 자체를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 사막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데리고 와서 양기를 먹여서 저승사자한테 인도를 하는 역할을 하는 행사였던 거예요. 근데 감독님 생각하기에 아니 그러면은 왜 일주일 동안 그렇게 귀신들이 공존을 해야 되냐고 그러게. 이 생각이 막 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들도 어쨌든 사막에서 고생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인데 저승사자들이 그렇게 악독하진 않다고. 네. 마지막으로 생활을 하는 거를 그냥 지켜본대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그 일주일이 지나는 날에 저승사자들이 이제 다 데리고 가는 거래요. 한 방에 싹 데리고 가는구나. 네.
그리고 나서 감독님이 그렇게 그곳에서 기묘한 일을 겪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서 자가격리 기간 2주를 갖는 동안 중국 문화에 대해서 찾아보셨대요. 예. 근데 중국 문화에 중국 저승사자가 하얀색 관복을 입은 저승사자랑 검정색 관복을 입은 저승사자가 있다라는 거래요. 있어요. 맞아요. 중국에. 네, 그 둘이 돌아다니면서 그게 저승사자래요, 우리나라. 그래서 꿈속에 내가 봤던 그 흰색 존재와 검정색 존재가 저승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막 들더래요. 그럴 수 있겠다. 너무 딱딱 맞아 떨어지더래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자가격리 기간 동안 이제 할 것도 없겠다. 네. 그 가이드분한테 그 마을에 있었던 일을 좀 얘기해 줄 수 있냐고 전화를 걸었대요. 근데 그분이 해주시는 말이 옛날에 한 외지인이 와가지고 감독님과 똑같은 일을 경험을 한 적이 있대요. 네. 그분은 근데 돌아가셨대요. 이유가 뭔가라고 들어보니까 똑같이 이제 모래를 펴고 제사를 지내고 했는데 모래를 지니고 있질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숙소에다가 그냥 올려놓고 나갈 때만 이렇게 자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딱 지나는 순간 숙소에서 그냥 돌아가신 채로 발견이 됐대요. 그냥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마을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모래를 지니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원래 양기를 영가한테 줘야 되는 건데 모래의 음기를 본인이 받은 거라고. 그래갖고 저승사자가 헷갈린 거라고. 예. 그래서 데리고 간 거라고. 근데 그렇게 헷갈릴 수가 있구나. 그런가 봐요. 아이고, 참, 어떻게 보면, 이 중국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죠? 그쵸, 엄청나게 많죠. 중국에 관련된 것도 막 무서운 괴담 뭐 이런 거 없나요? 중국에 관련된 것도 많죠. 그리고 뭐 아까 저승사자 얘기 나왔으니까 저승사자 얘기도 좀 해드리면 네. 도비님 이제 저승사자 모습을 딱 그려보시면은 어떤 모습이 생각나요? 우리나라는 이제 갓을 쓰고 검은색 그거지만 얘네 쪽 그 저승사자 그림을 봤거든요, 저는. 네. 그럼 일본 음향사 느낌 나던데? 중국은 그렇고 우리나라는 그쵸.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은색 갓을 쓰고 검은색 그렇지. 도포를 입은 그 모습을 상상하잖아요. 네네네.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요. 전설의 고향 피디님이 만든 거예요. 오? 이게 한국 저승사자들은요. 원래 웹툰 이제 신과 함께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장군 복장 같은 걸 입고 계세요. 원래. 그래요? 근데 이제 저도 이건 감독님한테 들은 건데 전설의 고향 제작을 맡으셨던 감독님이 저승사자 뭔가 좀 무서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갖고 만들어진 모습이 그거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검은색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그게 방송국에서 만든 형상이에요. 이게 참 무섭네. 네, 뭔가- 근데 이제 이거를 민속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 이제 저승사자를 봤다 그러면 정말 그 갓과 도포를 입으신 분들을 봤다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이게 의식이 만들어내는 환상 같은 거래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평가를 해요. 네. 내가 생각하는 저승사자의 모습은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웬 장군 복장을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너 죽었어 나랑 같이 가자 이러면은 되게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영감이.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가장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저승사자의 모습으로 투영돼가지고 저승사자들이 나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무속적인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차사는 일단은 여러 가지 옷이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정장을 입을 때도 있고 뭐 다른 모습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무속분들이나 아니면 전체를 연구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돌아가신 분이 느끼기에 저승사자라고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다가온대요. 이야, 그렇지. 네, 그래야지 편하게 느끼고 따라가니까. 그리고 또 무섭게 보여야 될 사람에게는 무섭게도 보이겠죠. 강제로 데리고 그쵸, 가야 될 그쵸. 사람들이면. 네. 그러면 저승사자 보신 분들은 검은 색깔 이렇게 다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상상을 하셔서 보신 건가? 그 존재를. 그분들이 알고 있는 저승사자의 모습은 그러니까요. 그래야지 이제 편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승사자를 딱 봐도 아 내가 죽었구나. 하다못해 저승사자가 힙하게 딱 입고 와가지고 너 죽었어 따라와 이러면은 아니 후드 뒤집어 쓰고 막 그러고 오면 뭐야 저거 저승사자가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긴 하겠다.
네, 그쵸. 그래서 가장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모습으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모습으로 많이 투영돼서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나중에는 좀 무속조 관련 있으신 분들의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궁금하긴 하네요, 진짜로. 저는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대부분 의견은 제가 얘기해드린 의견이었어요. 다 다르다. 네, 그리고 이게 또 다시 중국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중국 저승사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흰색 복장과 검은색 복장을 입은 그 둘이 함께 다닌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거는 개인적으로 다른 분한테 들은 건데 이분은 이제 중국 학을 좀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이셨는데 네, 중국만큼 음양 사상을 되게 깊게 파는 나라가 없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흰색과 검은색이 같이 공존해서 다녀야 되는데 가끔씩 자기한테 이상하게 흰색만 오고 어떤 사람은 검은색만 오고 이런 이상한 경우가 있대요. 자료를 쭉 찾아보게 되면은 정말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던 존재한테는 흰색 존재가 없대요. 예. 그리고 정말 인생을 공을 쌓고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검정색 존재만 온대요. 예. 이유가 뭐냐면은 흰색 존재랑 검정색 존재가 같이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돌아가신 영가는 흰색과 검은색이 공존하는 음양의 조화를 이룬 상태였지만 저승으로 갈 수 있는데 너무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검정색이 된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네네. 그래서 흰색만 오게 되면 음양이 맞아진대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둘 다 오는데 한 사람만 온다? 근데 만약 그 존재가 흰색이다. 그럼 본인이 살아생전 엄청난 악행을 저지른 거래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 역사 같은데 이제 저승사자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런 되게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의 일기장이나 그런 것들이 자료로 남아있는 걸 보게 되면은 정말 역사적으로 악행을 저질렀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의 일기장에 그런 내용들이 종종 써있대요. 흰색에 누군가 찾아왔다 이런 식으로. 네. 마찬가지로 정말 공덕을 쌓고 살았던 중국 사람 일기에는 검은색 존재가 나에게 찾아왔다는 내용들이 써있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이게 참 우리가 아직까지는 뭐 이게 정확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분명히. 그쵸. 되게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의견을 내볼 수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쵸. 그런 얘기죠, 사실. 저승사자 얘기는 결국은 본인의 업에 관련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죽기 전에 또 돼봐야 이게 진짜였구나 아니면 저게 좀 틀렸었구나 이걸 알 것 같아요. 그죠? 저 그때까지 가보지 않으면 모르겠죠. 아이고, 오늘 아스라님 또 이렇게 늦게까지 또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방금은 중국 춘절 때 있었던 이야기들 아스라님 감독님께서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사람과 귀신은 공존하고 있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귀신이란 존재를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우리 옆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서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